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현대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용 보는데 현대사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이 서브노트가 좀 약간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 갖고 여기 보충자료 이제 많이 인용해 갖고 강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서브노트 이제 611페이지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뭐 해방 공간 나가기 전에 이제 뭐 그 연합군의 한국 독립문제 토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저번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그 당시 그 독립운동 단체들의 이제 활동 내용들 좀 더 하고 좀 얘기할게요. 이때 이제 대한민국 위정부 조선독립동맹 뭐 해서 건국강령 같은 걸 공포를 했잖아요. 요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승하교재 67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독립운동 세계 건국준비 활동 내용도 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포하고 이때 조선왕의 상균주의를 기초했다. 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조선독립동맹도 건국강령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건국강령을 제시했던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뒤에 있는 이제 조선건국동맹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조선 그 독립동맹에서 건국강령을 제시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상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상균주의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건국동맹도 강령을 제시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선 건국동맹이 있고요. 여운형이 조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국내 중도 좌파 여운형이 조직을 했고 일제타자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했는데, 자, 요 강령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건국동맹이 나중에 강복 후에 건국준비위원회 확대 개편돼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연결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방 직전에 국내 이제 독립단체 건국 강령의 성격은 상균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예. 그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연합군의 이제 한국 독립 토의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써놓던 요 부분인데, 음, 요 부분인데, 요거는 요게 이제 좀 중심으로 이제 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카이로 선언을 볼게요.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은 그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제 어,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이 모였죠. 그래서 미국의 누즈벨트, 영국의 철치, 중국의 장개석에서 카이로 선언을 이제 공표했는데, 카이로 선언의 주 내용은 우리가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일본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예전에 침략적 이제 얻은 영토를 다 포기해야 된다. 뭐 그 주 내용인데, 이때 이제 잠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이 그 밑인데, 앞에 3대국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국, 중국이죠.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걸 결의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독립시키겠다. 요 내용을 주장을 한 거죠. 아니 선포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적당한 시기가 적당한 시기에 일정한 절차를 밟았다. 그렇게 했는데, 자, 일정한 절차는 뭐냐? 잠깐만요. 이것도 왜 안 돼, 여기? 네. 자, 일정한 절차는 뭐냐?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은데, 최근에 해제된 이제 그 미국의 비밀물서에 보면 신탁 통치와 유사한 형태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카이로 회담부터
그 당시 이제 우리 한국을 이제 신탁 통치할 것을 구상을 한 것 같아. 예, 요 내용을 볼 때. 그러면 카이로 선언 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조선과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냐면 요때 이제 장개석이 이제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김구가 중경의 임시정부의 김구가 장개석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 카이로 회담 선언에 요만을 좀 넣어달라고 독립 그 관련된 거를 확인시켜 달라고 넣어줘서 장개석이 이제 그 요청을 받고 누즈베트와 그다음 철치와 상의해서 요 말을 집어넣은 거야. 자, 카이로 선언 있고 그다음 테헤란 선언을 보자. 테헤란 선언은 테헤란 회담은 뭐냐면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났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기에서 무슨 회담을 이제 결정했냐면 미국의 유럽 전선 참여 약속했고요. 서부 전선 형성 제2전선이라고 하죠.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동부 전선은 소련과 싸우고 있었죠. 독소전으로. 근데 소련이 너무 독일하고 이제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서부전선 형성에서 영국과 미국이 서부전선 형성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갖고 약속을 했어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 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서부전선이 형성됐죠. 독일군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죠. 자, 그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신탁 통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거는 트루먼 회고록에 나와요. 네. 누즈베트가 한국의 독립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탁 통치가 좀 하지 않았냐, 괜찮지 않냐, 그래서 40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스탈린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주요 목적은 요 미국의 유럽 전선 참전 약속이었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주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한 거야. 구두도 그냥 스탈린도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고. 자, 그다음에 알타 회담 보자. 알타 회담은 이제 전후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알타 회담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참여했고요. 자, 이 알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 참전 조건이 결정됐어. 예, 비밀 협정을 통해서. 그래서 소련이 이제 그 당시 일본하고 중립 조약,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기간이 거의 만료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1945년 8월 9일 정도에 끝나게 돼. 그래서 이때 이제 소련이 더 이상 이제 불가침 조약을 연장하지 않고 국방에 참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요거는 비밀 협정으로 이제 했는데 알타 회담 자체는 공개적으로 했지만 이건 비밀 협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소련하고 일본이 국교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소련은 아직 그 태평양전에 참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 하여튼 이때 소련도 대일 참전에 이제 참가를 하기도 했고, 대신 그 조건으로 전후 소련의 동유럽 지역의 패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잠깐 이것도 이제 뭐냐면 그 정식 논제가 아니었어요. 한반도 뭐 신탁통치 관련된 논쟁은 그때 이제 누즈베트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인들은 자치 능력이 없다. 그래서 40년 정도 신탁통치를 또 해야 할 걸 거 아니냐. 그래서 스탈린이 좀 듣기에는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5년 정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테헤란 회담처럼 그냥 한번 스쳐가는 얘기였어요. 주요 논제가 아니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의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 기한이 결정됐죠. 5년 이내로. 그리고 포츠담 선언을 보죠. 포츠담 선언은 포츠담 회담하고 그 선언이 있었죠. 회담하고 선언을 헷갈리신 분인데 포츠담 회담은 독일의 전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당시에 독일은 이제 항복을 했었고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회담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참여했던 사람은 회담에 참여했던 사람은 미국의 트루만, 영국의 앤트리,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이런 거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과 관련된 거예요. 일본은 아직까지 이제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권고했죠. 그래서 카이도 선언을 또 내용을 확인을 다시 했는데 이 부분이요. 한국의 독립 양석을 카이도 선언의 내용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 자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보면
자, 카이로 선언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그다음에 큐슈, 시코쿠와 연합군이 결정 여러 자원에 국한되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는 제외시켰죠. 조선은.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단 독립을 약속한 거, 우리나라 독립을 약속한 건 카이로 선언이고요. 여기에 이제 포츠단 선언에서 다시 확인했죠. 그래서 신탄통치 논의는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에서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를 했다는 거죠. 소련은 뭐 그냥 끄떡끄떡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서 구체적 공식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후 이제 이렇게 여러 회담들 이제 쭉 얘기했는데, 요거는 한국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사와 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38도선의 결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소련이 이제 아파서 얘기한 알타 회담의 비밀 협정에 따라서 1945년 8월 9일 날 뭐냐면 참여하게 되죠. 요 8월 9일 날 딱 그 직전이 이제 뭐냐면 그 소련과 독일 간의 불가침 조약이 기한이 만료된 시점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소련과 일본이죠. 소련과 일본. 일본은 소련한테 요청했어요.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근데 연장 딱 거부하고 딱 그 종료된 시점에 끝나자마자 8월 9일 날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게 소련이 이제 만주나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미국이 다 계산이 있었어요. 네. 미국의 입장에는 소련의 어떤 대일전 참여를 원했어. 왜냐면 미국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섬을 하나하나 점령할 때마다 보통 미군들 5천에서 10,000명 정도 갈라져 죽고 나가니까 그 미국의 피해를 좀 더 흘리기 위해서 소련의 참전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졌죠. 원래는 원했지만 그때 미국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전후도에서 핵무기들을 이제 두 방 터뜨렸죠.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뭐냐 본토까지 진출하지 않고도 일본의 항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미국이 원했던 거는 소련의 대일본 참전이었지. 소련이 급격하게 한반도나 만주 지역을 장악한 건 아니었어요. 천천히 소련도 이제 소모전을 하면서 좀 시간을 끌면서 그 일본의 그 태평양 전선에 있는 병력을 소련과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미국의 구상이었는데 소련이 의외로 만주 한반도를 급격하게 점령해.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분명히 여기에 이제 강동군이 있어갖고 막강 강동군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 거라 생각했지만 그 강동군은 그 당시 형체가 거의 무너진 형태였죠. 왜냐하면 이제 주요 핵심 병력들이 대부분 그 중국이나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 거기 남아 있는 병력들은 이성급 부대들이야. 병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무장도 이렇게 영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까지 급속하게 남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남진했냐면 개성까지 들어왔다고요. 기록에 보면 나중에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 미국이 이제 당황한 거야. 소련이 이제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급히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그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그 일부는 소련 먹는 그 계획안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소련에게 뭘 하냐면 38도선을 이제 제안한 거죠. 서울이 있으면 서울 북쪽에 38도선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뭐 분단선을 처음에 제시한 건 아니고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한 잠정적인 군사 분계선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이쪽은 소련이 이제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시키고 이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무장을 하겠다. 근데 이제 소련이 의외로 합의를 해줘요. 예. 그냥 다 점령했으면 됐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왜 합의를 해줬냐면 후에 이제 알려진 거지만 소련이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미국한테 이제 38도선 이남을 내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국한테 그 홋카이도 쪽에 있는 그 섬도 있죠. 북해도 그 섬을 떼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껏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줬더니 스탈린 구상과 달리 미국이 떼어주지 않았죠. 예.
녹아면서 그리고 우리가 단독 지배를 하겠다. 그래서 소련의 계획이 무산이 된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38도선을 기준해 갖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스탈린이 만약 그때 미국의 제안을 이제 뭐냐면 그 거부하고 한반도 전역을 이제 장악을 해버렸으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 그 수령님 하면서 지내고 있겠죠. 예.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메가나 사령부에서 이제 일반 명령 제1호를 이제 하다함으로써 이걸 이제 공식화 됐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은 38도 이북이 소련군이 38도 이남이 미국이 각각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38도선은 원래는 무장해제선으로 처음에 했지만 나중에 남북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심화되면서 일종의 이제 분단선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국가가 성립되면서 완전히 여기가 이제 국경 이도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메가더 확정에 대한 그 38도 확정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태평양 방면의 미 유권 그 메가더 포고령 1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요거 그래서 좀 있고요. 뒤에 넘어와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보죠. 제가 이제 요거 한 내용은 이제 여기에요. 38도 분할 방침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양국 강대국이 한반도 이해관계 대립을 미봉적으로 처리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볼게요. 자, 건국준비위원회는 모태가 됐던 단체가 이제 조선민족해방연맹이라는데 뭐 이건 존재감이 없고, 조선건국동맹 이것이 확대 개편된 것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예요. 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 강령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94년 기출문제. 완전 독립, 진정 민주주의 확립, 대중생활법. 그래갖고 이제 강령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요걸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좀 볼게요. 보충자료를요. 자, 그 당시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항복하고 나서 전에 항복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조용히 그 당시 영운형을 불렸어. 영운형을. 그래갖고 이제 영운형을 불리면서 그 당시 일본 그 총독부에서 논의를 냈죠. 그때 이제 그 일본 총독부에서 한국 내 일본인 안전기구를 좀 원한다. 에도 공감이 이제 영운형과 논의하는데, 왜냐면 영운형이 그 당시에는 그 조선 내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명망가였거든요. 영향도 있고. 여운형을 좀 약간 이용해가지고 좀 무사하게 이제 조선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야. 예. 그때 이제 여운형이 내걸었던 조건이 있어요. 이때 조건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각 석방할 것, 서울대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할 것,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운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데 관여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간섭하지 말 것, 노동자 농민의 건국 사업에 동원돼 간섭하지 말 것, 이렇게 5가지 지켜주면 너희들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도 경감이 좋다 하면서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확대 개편된 것이 건국준비위원회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구성을 보면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건국동맹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를 했던 거고, 건국동맹이 좌우합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좌우합작이었어. 자, 그래서 여운형이나 안재홍 같은 사람들이 좌우합작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참여하면서. 안재홍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여운형은 중도 좌파, 이런 사람들이죠. 자, 활동을 보면 건국 치안대를 조직했죠.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식량 대책위원회를 설치했죠. 이거 좀 띄어쓰기 안 됐네요. 보안대 및 조선학도대 결성했고 지방 지부를 조직을 확장시켰어요. 예. 그래서 지방 조직을 확장시키고 요게 나중에 이제 그 인민공화국 때 인민위원회로 개편됐어. 인민위원회.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조선인민공화국은 자익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인민위원회는 그 지방마다 좀 사정이 달라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우익이 주도한 것도 있고 뭐 좌익이 주도한 것도 있고 우익과 좌익이 각각 주도한 것도 있고요. 하여튼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 때 지방지부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령은 이거 외워두셔야죠.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대중생활 확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친일파 척도는 없죠. 친일파 척결이 없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친일파를 척결시키는 것보다는 당장 이게 뭐냐면 건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뺀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오답으로 친일파 1소가 나왔거든요. 근데 친일파 1소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이니까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겠죠. 외워두세요. 이걸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자, 완전 독립은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거고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은 우리는 전체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획하는 거고 대중생활학보는 이제 우리는 일시적 가독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 확보를 기하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예.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근데 이제 분열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분열은 뭐냐? 이때 자익과 우익의 경쟁이 포면해지죠. 그러면서 중도 우파였던 안재용이 탈퇴를 해버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파와 중도 우파가 탈퇴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한민당을 이제 창설하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파 세력들이 다 뭐냐면 그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송진호 같은 사람도 아예 참여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중도 우파 탈퇴 세력들과 그다음 참여하지 않았던 우파 세력들이 나중에 한민당을 결성해요. 한민당을. 그리고 이제 좌파는 이제 요걸 빠져나간 자리에서 이제 뭐냐면 건국준비원에서 우파 세력들이 빠져나간 장에서 만든 게 조선인민공화국이야.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인민공화국 관련된 건국준비원에서 조선인민공화국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의가 뭐냐? 일단 통일전선을 성격을 띈 해방전의 국내 최초의 정치단체였다는 거. 예, 되게 규모가 컸죠. 그 다음에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공백기에 국내 정치가 치열을 담냈다. 이때 정치적 공백기라는 것은 일제가 패망한 8월 15일부터 미군이 주둔했던 그 기간 그 사이에 공백기를 말하죠. 그때 이제 국내 정치하고 치안을 담당했다. 그런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선언과 강령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관련된 전단 내용이 있고요. 예. 안재홍 관련된 내용 있죠.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넘어가자. 자, 조선인민공화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 있죠. 건국준비위원회 자익세력들이 따로 만든 거야. 그럼 왜 이렇게 공화국이라는 국가 명칭을 썼냐?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미 군정과 대등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단체보다는 정부가 좀 약간 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자친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요인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분열돼 있었는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공화국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을 하나 통합시키려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정부를 자칭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1451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럼 미군정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 뭐냐? 미군정이 뭐라고 반응해? 382 이남의 합법적인 정부는 미군정밖에 없다. 다른 건 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것에서 내세워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아예 무시해버렸죠. 조선인민공화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김구가 이끌었던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이것도 이제 무시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구가 이제 귀국할 때 임시정부 이름으로 귀국한 게 아니라 개인적 귀국한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했지만 잘 안 됐다.
그래서 미국의 진주에 앞서 자익세력 주도권 아래 국내 정치 세계 통일 전선지인 정부를 수립하고 연합군의 인정을 받는 목적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자익세력들이 주도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 해체가 되고 이때 이제 자익들로 조직된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조직 내용을 보면 이승만이 주석이야. 갑자기 이승만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이승만은 얼굴마다 뭐냐면 이름을 올리는 거죠. 이승만도 몰랐어요. 이거는 자기가 여기 주석을 하는지. 그래서 우파 세력들이 탈퇴하니까 그 약점을 좀 보완하고자 좀 그 당시 이승만이 좀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승만을 그냥 집어넣은 거야. 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승만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름을 상당히 자기가 참여하지 않아도 이름을 내걸는 단체들이 많았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자, 하여튼 이게 있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여운형은 이제 부주석으로 강력을 구성했죠. 예. 그래서 이제 친일파를 제한 정치 세력을 참여시켰다. 그래서 민족 통일전선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도 좌파와 어, 좌파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인민공화국.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민위원회가 건준호 지부를 학대 개편했죠. 그래서 그 인민위원회가 이제 건준의 지부가 이제 학대 개편된 건데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적산의 용어는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일본이 남겨놓은 재산들 의미야.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중앙조직 같은 조선인민공화국은 자익들이 차지했지만 그 인민위원회는 좀 달랐어요. 인민위원회는 지방조직에 따라서 정치적 사항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익이 장악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익이 참여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은 이제 중도 파들이 장악할 때도 있고요. 대중조직은 뭐 조선노동종합평의회, 전국농민종합총동맹 뭐 등등이 있었고 강령은 이제 뭐 그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 독립을 내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고 민주주의를 충실하고 그다음 대중생활 급진적 향상을 기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뭐 근데 앞에 이제 조선건국위원회에 강령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와 이제 시정방치를 보면 일제와 이제 민족반역자의 토지 몰수 및 농민 무상 분배, 생활필수품의 공정과 이제 평등의 분배, 국가 부담의 의무교육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송영호 같은 민족주의 세력들이 그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대회를 개최하죠. 국민대표 준비위원회를 그리고 임정봉대령을 내세요. 민족주의 세력이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은 상당히 친일파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이제 똥을 싼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약간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없잖아요.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뭐 정권을 세우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표되지 않으니까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임정이야말로 뭐냐면 정통성 있는 정부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정통성이 없는 정부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임정을 뭐냐면 쭈쭈쭈 했는데 우쭈쭈 해줬죠. 그렇지만 이제 임정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온 한국 독립당 세력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협력 관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별하게 되지만 자 하여튼 초창기 때는 그랬어. 근데 자신의 어떤 정통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임정봉대를 내세워서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형태로 뭐냐면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만든 게 한민당이죠.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것도 여기 보면 제가 했던 게 이제 그 조선인민공화국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럼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선품 목적 같은 게 보면 그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아까 아침에 했던 거니까. 자, 그리고 그 당시에 합작 운동이 좀 있었긴 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복 직후에 이제 남북한 정세를 좀 볼게요. 해방 전국 시기 때. 자, 여기 해방 전국이라고 하는데 해방 전국은 이제 1945년부터 1948년까지죠. 예. 1948년.
그래 갖고 인제 미국하고 인제 뭐냐면 들어와서 그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수립되기 그 중간 사이에 3년 동안 해방 정국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복은 됐지만 독립이 안 된 그 시기. 예. 그 가도기 시기를 인제 해방 정국 시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련이 이제 있고 이게 좀 지도가 잘못 그려졌네. 네, 여기가 맞는 거죠. 후전선을 그어 놨네. 예. 자, 요쪽 북쪽 지역은 소련군이 진주를 했고 남쪽 지역은 38도 이남은 미국이 뭐냐면 들어왔는데 통치 방식이 좀 달랐어요. 미 군청은 형상 유지 정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했던 그 통치체를 그대로 인수를 한 거야. 그리고 경찰이나 관료들이나 그런 사람들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한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들어오니까 한국 설정을 잘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을 이용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형상 유지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와 이제 총독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미군이 올 때마다 이제 뭐냐면 해방군이라는 입장보다는 점령군 태도를 했어. 그래서 그 당시 미군들은 일반이 미군들은 한국을 일본과 동일시 여겼다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이제 미국의 그 전문가들, 지역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일반 군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을 동일시해서 해방군보다는 점령군을 난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어, 보고 있고요. 미군은 진주에 군정을 실시했어요. 미 군정청을 설치해서 그 당시 38도 이남의 합법적인 정부는 미 군정밖에 없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민주정부와 인민공화국을 불문하고 어떤 정치 세력에도 공식적인 정부작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다음 항상 유지 정책을 이제 유지했기 때문에 과거 식민지 시대 거대해진 기존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접수하고 운영했다는 거. 그리고 신문지법이나 보안법도 그대로 종속시켰다는 거죠. 강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는 자익의 움직임에 위해서 적대적이고 공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여 한민당 요직을 등용했다는 거.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약간 뒤에 얘기예요. 예. 공산화 방지는 맞는데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선 공산당하고 뭐 그렇다고 너무 친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대적인 것도 아니다. 호의적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조선공산당과 미군정이 틀어진 사건이 뒤에 나오거든요. 조선 정판사 그 위조 집회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공산당과 이제 미군정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근데 초창기 때는 그런데도 뭐냐면 유지됐어. 왜냐면 미국 입장할 때도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그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뭐 사회주의 의견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민당 애들이 초창기 때는 미국의 기반 정당 역할을 했다. 미국의 여당 역할을 했던 것이 한민당이죠. 한민당 애들이 이제 그 미국 인사들과 이제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얘네들이 영어를 좀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접속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정치단체 난립과 좌익권의 어떤 대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이제 이승만이 들어오게 돼. 이승만이. 그래서 이승만이 들어와서 이제 독립축성 중앙협의회를 뭐냐면 발족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독립축성 중앙협의회가 그 당시 좌우익 간의 어떤 그 조직이었죠. 좌우익은 막 나가는 연합 조직이었는데 이승만이 이제 그 뭐냐면 좀 약간 그 친일파 처분이나 등등 해가지고 좀 자기하고 이제 맞지 않으니까 좌익들이 탈퇴를 해버려. 그래서 이제 우익 조직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족하고 한민당과 한국민주화 긴구화 유지하면서 한민당과 관계를 잠깐만요. 한국민주당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김구 등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인적으로 이끌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뭐냐면 그 초창기 때 정치 세력이 요 두 가지였죠. 한민당.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독립축성 중앙협의회 관련된 내용하고 한민당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초창기 때 그 뭐냐면 이승만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민당은 나중에 결별되죠. 예. 그래갖고 한민당 대신에 이승만이 자유당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팽당하고 한민당은. 자, 근데 이제 이런 건 이제 뒤에 좀 얘기 더 하고요. 근데 북한을 보죠. 북한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들어와서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아요. 민정부를 설치하고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돼요. 그때 이제 얼굴마다 뭐 누굴 내세웠냐면 김일성과 조만식을 내세웠죠. 김일성은 이제 사회주의와 조만식은 그 당시 민족주의인데, 조만식이 이제 뭐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 등등 보이니까 내치고, 김일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거야.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얘들은 이제 그 남한을 일종의 뭘 한다, 해방한다는 입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해방군으로서 들어오게 되고, 미군정과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각 지방의 좌우익 합작의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 통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친일파를 배제했다. 그러니까 미군정은 형상 유지 정책을 내걸었고 친일파를 그대로 썼죠. 근데 이에 반해서 소련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거죠. 아니, 이걸 배제했다는 거죠. 자, 처음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존중했지만 나중에 평양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시키고 민족주의 계열을 이제 숙청하고요. 김일성이 실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인민위원회를 통합을 해갖고 이제 거의 이제 독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정부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실제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건 뒤에 북한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당시 이제 그 미국과 이제 북한이 미국과 북한의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올 때 이제 했던 거 사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국의 태평양 방면의 육군 총사령 포고문 제2호인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약간 점령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있고, 뒤에 나온 소련군 같은 경우에는 미군정과 달리 미군과 달리 해방군의 입장을 띄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해방정국 시기 때 이제 정치 세력을 좀 볼게요. 자, 해방정국이라는 건 아까처럼 일제부터 해방됐지만 독립국가 건설하지 못했던 시기, 1945년에서 1948년 시기를 얘기하죠. 근데 이 시기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각 정치 세력들이 통일가 단결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을 휩싸였고, 거기에다 미국과 소련이 한국의 문제에 개입되면서 더욱 심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유행했던 노래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 통일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 통일할 때 남북한의 통일 연상시켜서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이 통일 노래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의 소원 통일 만들 때는 요 상 해방정국 시기 때 남한의 상황을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건 대표적인 단체들만 적어놨는데, 온갖 계보도 보면 되게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예. 시험 부분에 나온 부분만 좀 볼게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보충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예. 요게 이제 좀 자세히 돼 있으니까 요 내용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보충 자료 내용을 이제 요약한 거고요. 요 부분도. 자, 거기 이제 보면 해방정국의 정치 세력의 분포들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크게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중심은 이제 자익들과, 그 다음에 한민당, 이렇게 해갖고 이제 또 우익들로 구성이 되는데, 자, 극자 세력들은 이제 그 조선공산당이에요. 예, 박헌영이 조직을 했죠. 그래서 해방 후에 제5차 조선공산당, 재건조선공산당을 조직을 했고요. 박헌영은 그 해방 전에 이미 지하에서 많이 활동했죠. 국내에 있는 지하에서 활동하면서 그다음에 경성 콩쿠르이라고 조직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경성 커뮤니티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별칭을 보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걸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 후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요. 북조선 노동당이 생겼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남조당이라고 하는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조선공산당, 그다음에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을 합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중도좌파인 조선인민당하고 남조선신민당은 각각 여운형과 백남원이 만들었던 당인데 나중에 이제 이 박헌영이 요게 프락치를 보내요. 그래서 얘네들 요쪽 다 통합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박헌영하고 여운형이 좀 성향이 좀 달라. 같은 사회주의자지만 좀 성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네. 여운형하고 박헌영 사이에.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또 그 남조선노동당 만들기 전에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만들죠. 예. 민전 조직이죠. 신탁통치에서 찬탁을 한 세력이죠. 그리고 중도 좌파는 이제 사회주의 외에도 민족주의를 좀 끌어들이자라는 세력도 있고요. 중도 우파는 민족주의자지만 사회주의를 좀 약간 손을 잡자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당의 안재홍이나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것도 있어요. 민족자주연맹의 김규식이 이제 만든 단체고. 그다음에 우익들은 주로 민족주의자와 친일파를 구성되는데 한민당, 뭐 김성수 그다음에 송진호 이런 사람들은 한민당인데 이승만과 연결됐던 거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언급했던 독립촉성 협의회가 나중에 독립촉성 중앙위원회로 바뀌거든요. 예, 자기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승만이 주도했고, 그다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이제 임시정부 관련된 세력들이죠. 자, 그런 독립 세력들 이제 정당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선공산당 같은 자익부터 중도 좌파들은 찬반 신탁통치 논쟁에서 찬탁을 냈던 세력이야. 그리고 중도 우파하고 우익들은 반탁을 한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요 세력들이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60년대 이후부터 50년대 이후부터 혁신기가 또 연결된 세력들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정치 구도를 봤어요. 그러면 각 단체의 이제 활동 내용들을 좀 볼게요. 요게 예전에 한번 한민당이나 한독당이나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료와 관련돼서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볼 게 조선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 예. 조선공산당은 박헌영이 조직을 했던 건데 이때 조선공산당은 제5차 조선공산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재건독립 재건공산당, 재건조선공산당. 자, 여기 보면 이제 주장을 파월테지에서 이제 잘 볼 수 있는데 파월테지 내용은 이제 뭐냐면 현 정세와 우리 뭐 불우주의 민주주의 혁명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알려면 그 당시 이제 그 인식 사회주의자들 인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레닌부터 볼 수 있거든요. 레닌이 이제 그 한국 사회주의자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아직 공업화된 국가가 아니고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불가능하다. 민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들은 지금 부르주아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일단 부르주아 혁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 2단계 혁명론과 좀 비슷한 논리를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이제 한국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은 지금 우리는 당장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와 손을 잡고 일단은 봉건 세력들을 타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산업화되고 그런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선혁명 단계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규정했죠. 그래서 이제 레닌이 이제 영훈형한테 말하는 거야. 조선 사회주의 영훈형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내용을 보면 약간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있어요. 상균주의적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이 좀 영향 그 이미지와 비슷한데 토지혁명의 달성,
주요 생산 시설의 국유화, 민주주의 건립 시현 등을 통해 노동자, 농민을 등 일반 근로대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요. 활동을 보면요. 초창기 때는 이제 미군정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군정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그냥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호의적인 건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상호 경쟁을 하면서 공존하면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군정이 나중에 치안유지법 폐지하면서 또 정치적 자유 획득까지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이제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터지고,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미군주의 탄압을 받게 돼. 이때부터 대립구도가 형성이 돼요. 대립구도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미군주의 비판적으로 나가면서 9월 총파업이나 대구 10월 폭동 같은 걸 선동했다.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대구 10월 폭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미군정의 정책에 경제 정책에 반발해갖고 일어난 민중 폭동이죠.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 뒤에 사회주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이 가담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때 이제 미군정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서 조선공산당은 소위 신전술을 채택하게 돼요. 미군정의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나가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탁에 참석하면서 삼상회의들 경제 결정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이때 공식적 지지는 총체적 지지야. 그러니까 부분적 지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든 걸 다 지지하겠다. 신탁 통치도 지지하고 임시정부 지지도 하고 그런 것들. 자, 그러니까 총체적 지지를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이제 이런 주요 세력이 되었죠. 자익들 중심으로. 그다음 당 조직 확장과 노동자 농민 조직이 이제 건설되고 지방인민회와 대중조직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 조직은 노동전국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국 농민종합연합회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에요. 요거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뭘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그 당시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적산을 이제 관리했다고 했죠. 일제가 남긴 여러 가지 부동산을 관리했어요. 미군정이. 적산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미군정이 이제 적산을 관리했는데, 이 적산에는 건물들이 많았어요. 이 부동산. 그래서 건물들을 이제 각 정치단체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때 이제 조선공산당도 하나 받았어. 미군정부터. 그래갖고 이제 미군정한테 받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이제 그 1층은 정판사라고 예전에 인쇄소가 있었어요. 인쇄소가 있고 2층이 이제 해방일보라고 해서 그 조선공산당 기간지가 있어. 그 다음에 3층이 조선공산당 당사로서였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예전에 정판사라는 인쇄소에서 뭘 찍어냈냐면 발행했냐면 그 조선은행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조선은행권을 왜 여기서 일반 출판사에서 발행을 하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에서 지금처럼 조폐공사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일단 종이 그 지폐 있죠. 지폐 판본을 인쇄 그 할자본을 그 일반 출판사 몇 개 지정한 일반 출판사에 줘요. 지정된 곳에. 그래서 조선은행의 지시를 받고 일반 출판사에서 그 판본 그 할자본을 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그 하여튼 판본 그 인쇄 할자를 가지고 막 찍어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위탁 인쇄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은행 건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 조선은행 걸 폐지한 게 아니라 한동안 유지됐어요. 예. 당장 미군정이 공식적인 화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형상 유지 정책에 따라서 조선은행 걸 그대로 썼거든요. 똑같이 이제 전판사의 그 뭐냐면 조선은행에 관련된 은행권 관련된 그 할자본이 있겠죠. 여기 그 판본이 그걸 이제 조선공산당이 이용해 갖고 정판사 쪽으로 내와서 이용해서 여기에서 대량으로 미군정의 지시를 인정받지 않는 위패를 조작했다.
이패를 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뛰게 하고 뭐냐 경제를 망쳤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은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는 잘 알 수 없죠. 하여튼 그 결과는 그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사건 자체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건 뭐냐면 일단 미군정하고 그 당시 그 조선공산당 사이에 뭐냐 갈라지기 시작했고 조선공산당이 이제 그 수장했던 박헌영이 미 군정의 수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 여기 남한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북한으로 월북을 하자. 예. 하여튼 이런 게 조선 위조 집회 사건이다.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조선 노동당이 결성되죠. 어, 그래서 이걸 주요 남노당이라고 하죠. 앞에 북한에 북조선 노동당이 있다 보니까 그 북조선 노동당이 이제 본국이고 본당이고 지당 형식으로 해서 그 당시 남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졌는데 자, 창당 배경은 미군정과 우익세대 공설 대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의 세 당이 합당되고요. 그 다음에 인민공화국 수임, 토지의 무상분배, 뭐 8시간 노동제, 주요 산업 국유화를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을 보죠. 조선인민당은 여운형이 조직했어요. 중도 좌파 세력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당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미군정이 인민공화국을 부정하니까 이 여운형이 인민당을 결성한 거야. 조선인민당을. 지향은 뭐 약간 상준주의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야. 그래서 계획경제제도를 하니까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포괄한 완전 통일전선 시작.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좌우익을 어떤 그 좌우익의 어떤 합작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중도 좌파의 진보적 민주주의 포방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미소 원조와 그 민족국가의 건설. 그래서 그 미소의 원조를 받아서 민족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그당 임시정부 어떤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걸 기대하면서 미소 공동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해체하는 과정을 보면 원래 인민당은 이제 여운형이 조직한 단체예요. 근데 이제 여운형이 조직했는데 박헌영이 여기에 뿌락치를 집어놨어. 예. 그래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 상실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조선인민당은 박헌영 계열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박헌영에 넘어가면서 그 남조선 노동당과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되죠. 이렇게 통합될 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운형은 따로 어 뭐냐면 근로인민당을 이제 창당을 한 거야. 여운형이 그때 주도권을 이제 잃고 나서 이제 창당한 당이 근로인민당이야. 근로인민정당은 뭐 그렇게 중요한 정당은 아니고요. 그 밑에 이제 1465번에 다 놨으니까 그 과정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조선 신민당을 볼게요. 자, 남조선 신민당은 백나훈이 주주를 했죠. 이 사람은 이제 사회경제사도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복 조선 독립동맹 개통의 조직이에요. 그 북쪽 왜 남조선 신민당이라고 했냐면 그 북쪽에 신민당이 있어. 연합파 계열의 신민당이 있고 요게 지부라 해갖고 남조선 신민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무상계급이 양심적인 일부 유상계급과 통일전선을 구성하지 않는 연합성 신민족주의를 표방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연합성 신민주주의, 뭐 연합성 민주주의, 신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조선공산당이 내었던 8월태제와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백나원의 조선민족의 진로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남조선 신민당도 결국은 박헌영계가 다 장악을 해버리고 여기에서 남노당으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국민당을 볼게요. 국민당은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이
성립된 당이죠. 이 안재홍은 이제 또 신민족주의 사학자도 또 유명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앞에서 설명 본 것처럼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계급 대위보다는 민족 단결의 우선을 주장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국민당 강령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민족자주연맹을 볼게요. 자, 민족자주연맹도 요거 시험에 나왔죠. 03년 기출문제. 김규식 중도 우파 세력인 김규식이 이제 조직한 단체인데, 민족적인 원칙에 따라서 전 민족의 단결을 꾀하고 국가를 수립하자.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에 참가하게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제2차 미소 공동회 결렬된 직후에 그 뭐냐면 만들었죠. 그 남북 협상에도 참여하고요. 예.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1차 미소 공동회 후에 결렬된 직후에 만들었고, 그리고 제2차 미소 공동회 결렬된 직후에 만든 것은 민족자주연맹이에요. 요거 예전에 한번 03년도에 나왔을 때 상당히 거의 대부분 틀렸어. 이거를 제대로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시험 봤었는데 저도 이거 틀렸어. 좌우합작위원회 했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완전 결렬 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예. 그래서 완전 결렬이 2차잖아요. 2차. 예. 2차 미소 위원회죠. 예. 완전 결렬이니까.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가 아니라 민족자주연맹이었어.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요거 1466번 뿌셈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풀셈으로 썼는데 뿌셈이에요. 제가 잘못 쓴 거야. 예. 다 이거 다 풀셈으로 됐는데 뿌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민당을 보죠. 한민당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송진호나 김성수 같은 민족주의 우파 세력들 상당한 수가 친일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민당. 그래서 한민당의 그 민주당 한국민주당의 성명서 요지를 보면요.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국내적 단결을 한국화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맞이하고 이 정부가 지금 사국의 공동관리를 공정부터 완전 자유독립정부를 대도 지지 육성할 것. 자, 여기에서 내걸었던 것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내걸었죠. 임정봉대동을 내었어요.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고 그 인공공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은 정통성이 없다. 이런 것들 강조하게 한 건데 앞에서 언급한 자기가 직접 이제 정통성을 내세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이죠. 친일 행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임종봉대도를 내세웠고 자신의 친일 행적을 좀 덮고 정통성을 이제 좀 그쪽에서 임종봉대로 내서 친일 행적을 좀 덮고 그다음에 인민공화국 정통성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임종봉대를 내세웠던 거죠.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이제 좀 협력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목적은 요 창당 목적을 보면 조선인민국의 타도와 중경 임시정부의 초대 있고 초기 때이고요. 활동을 보면 이제 뭐냐면 미군정과 밀착됐죠. 미군정이 여당 역할을 하면서 정치 세우 부각됐고 중도 및 자익 세력을 배제하고 토지 개혁과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얘네들 친일파고 또 얘네들 상당수가 지지 출신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군정이 이제 토지 개혁하자니까 한민당 애들이 들고 나서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얘네들은. 그리고 이승만과 연결되죠. 그래서 원래 임시정부를 초창기 때는 우쭈쭈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 세력을 정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의 단정 노선을 이제 했어. 단독 정부를 지지하자. 그래서 했지만 이승만도 초창기 때 이제 한민당을 이용했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정부 수립 후에 그 한민당과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한민당은 야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승만은 따로 여당인 자유당을 만들죠. 초창기 때는 협력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1471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다음에 독립축성 중앙협의회를 보죠. 원래 독립축성 중앙협의회는 이승만이 들어온다니까 이승만이 좀 그 당시 이제 널리 인지도가 좀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의 기대를 걸고 그 당시 좌우익 간의 이제 좌우익들 여러 단체들이 만든 것이 독립축성 중앙협의회야.
근데 이승만이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이제 자익들이 따라서 나오죠. 그러면서 대한촉성 국민회로 개칭을 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좌우익 연합 조직이지만 대한촉성 국민회는 우익만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한촉성 국민회와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한민당이 초창기 때 이제 그 이승만의 어떤 기반 세력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창립은 이승만 귀국 후 좌우 조직을 망라한 결사체에서 이제 결성체의 조직이고 안전 독립, 38도선 철폐, 신탁 통치 반대. 왜냐 초창기 때는 자익도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거니까. 그런데 친일파 처리 문제와 민족 반역자를 제거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요. 이승만은 이제 그 토지 문제나 친일파 처벌 유보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승만은 이제 국내에서 정치 세력이 없다 보니까 친일파들을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친일파는 싫지만 일단 자신의 정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보 정치를 하니까 그 유보 정책을 펼치니까 이 조선공산당이 요 조직 안에서 이탈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할 게 뭐냐면 독립적성 중앙협의회는 말 그대로 여러 단체들이 모여갖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단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가입만 한 거죠. 단체 중심으로. 이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탈퇴를 버려. 예. 그러면서 좌우협치 성격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죠. 그래서 독립촉성 국민회로 이름이 바뀌고 단독 수립 과정에서 단독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한민당과 함께 이승만의 주요 정치 기반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외에도 대한민주청년동맹이나 조선민주청년단도 이렇게 우익 단체들이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한독당, 한국독립당을 보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것도 자, 한국독립당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입니다. 네, 11번입니다. 자,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 기반 정당으로 이제 들어올 때 미 군정의 어떤 조치 때문에 그다음 미 군정이 인정하지 않았죠. 개인 자격 기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익 측의 제후 교섭과 자익 측의 어떤 통일 전선 제의를 응하지 않고 정세를 좀 감만했죠. 강망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찬탁 반탁 논쟁이 나니까 반탁 활동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비상정치회의를 준비회를 발족시키고 비상국민회를 개최시켰죠.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1476번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민주위원회 참여했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건 뒤에 얘기했지만 미군정이 주도를 했어요. 예. 그때 미군정이 주도하고 이제 미군정 입장일 때는 좌우합작 연합 세력들이나 하여튼 여러 정치 세력들을 뭐냐면 그 결합시켜서 그 당시 대한국민 대표위원 민주위원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들어갔다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합법정보다는 임시정부의 임정봉대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임정의 이름을 뭐냐면 활동하지 못하고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죠. 이런 내용들. 그 밑에 이제 임병봉대론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자, 후기 때 들어가면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죠. 예. 그렇지만 초창기 때부터는 다 뭐냐면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지지를 했던 거야. 지지는 했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남북협상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50 단독 선거 있죠. 요거 50 단독 선거를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한독당은 공산주의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김구가 공산당을 싫어했고 또 김구가 이제 백이사라는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우익 단체와 좀 연결돼 갖고 좀 약간 많은 사람들도 테러를 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송진호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미군정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승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랬다는데 자 하여튼만 중도파와 통일국가 구상 의견은 같이 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독당 관련된 그 내용도 사료도 찾아서 좀 보세요. 이것도 자 거기 이제 잠깐 거기 이제 그 다시 푸세모 넘어가 아니 저 뭐야 서브노트로 넘어가면 우익정당 관련된 내용 있죠? 한민당 있고 그 다음에 국민당 독립축성 중앙협의회 독립축성 국민회로 개칭됐고요. 한독당 관련된 내용 있고 자익정당으로서 조선공산당 파돌태제 그다음 조선인민당 그다음 조선신민당 남조선 신민당이라고 하죠. 합쳐서 남조선 노동당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남조선 노동당은 세 당이 합쳐졌고 그리고 박헌영과 여운형 지시세를 부르는 박헌영 중심의 남노당이 창단했는데 하여튼 남노당은 이제 박헌영 중심으로 이제 만든 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대 자익 정당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여운형하고 박헌영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여운형은 좀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박헌영. 일단은 여운형도 원래는 총체적 지지를 했어요. 총체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모든 걸 다 적극적으로 다 지지해준다. 그런 이유 했죠. 그런데 이제 자오합작 운동을 하면서 약간 이제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유보를 했다는 거. 자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어, 모든 걸 다 총체적 지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운형을 했던 그 방식을 이제 부분적 지지다 하면서 비판하면서 난 총체적 지지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여운형 같은 건 신탁 통치를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지했지만 일단 자화합작 운동 기간에는 뭐냐면 유보를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또 차이점이 뭐냐면 친일파 처리 문제예요.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인민재판 열어가지고 친일파를 척결하자 그런 주의야. 그러니까 여운형은 일단은 친일파한 것들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친일파 처리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좌우합작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 독자적인 정보를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정보를 수립한 다음에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친일도 좀 정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냥 생계정치를 봐주고 좀 뭐냐면 좀 친일파 거둘들만 이제 뭐냐면 좀 처리하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친일파 처리하기 전에 재판을 받기 전에는 친일파들 정치 배제하자는 입장이야. 예. 근데 여운형과 박헌영은 당장 지금 뭐냐 조금이라도 친일한 사람들 인민재판을 체결해갖고 당장 척결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좀 차이가 있죠. 여운형과는 시간을 가지고 건국 후에 처리하고 그리고 주 대상도 생계형은 빼고 좀 주도적인 인물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안 맞아 박헌영하고 여운형은 보네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정당들이 있어요. 여기는 대표적인 정당들만 좀 얘기하는데 뭐 이런 정당들이 쭉 있죠. 듣보잡 정당들. 근데 자오합작위원회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민족자주연맹은 2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만들어졌던 거고 자오합작위원회는 1차 미소 공동회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당도 있고, 정당과 연계된 이제 민중단체들도 있어요. 좌우익 간의 민중단체들, 또 있는데, 여기 보면 자익민주단체를 먼저 보면, 여기 이제 조선노동종합전국평의회라는 단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뭐냐면, 그 상위권 그 노조단체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각 직장의 노동조합 활성, 산업별 조직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자.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행동 강령은 이제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시속 공정 폐쇄 반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지금 볼 때는 되게 편리한데 그 당시에는 좀 약간 가격했나 봐. 그런 조작 그 내용들이. 그다음에 이제
전국 농민 종합 총동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소장료 3.7제 관철, 그러니까 30%할 것을 이제 주장을 했고, 미군정의 어떤 식량 공출 제도를 반대했고,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반시 토지 개혁을 주장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전국 청년 단체 총동맹, 부녀 총동맹, 그 다음에 등등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일종의 약간 깡패 조직을 보시면 돼요. 정치 깡패. 그래서 자익계 정치 깡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건 나중에 미군정에서 해산됐고, 우익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연맹이 있죠. 그다음에 조선민족청년단 이런 것들인데, 저 일종의 조선민족청년단은 김구나 이승만 한민당의 어떤 시다바리 역할을 했다. 말이 이제 그 청년단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깡패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예. 폭력단체, 자의적 폭력단체가 또 한 번 했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신탁통치 관련된 문제를 넘어갈게요. 예. 신탁통치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여기 예전에도 한 세네 번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신탁통치와 그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자익과 우익 간의 대립 갈등 사항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요.